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현금 흐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현금 흐름을 적는 데는 기존에 적었던 방식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적었냐면 쓴 돈을 다 매일매일 적어서 매일매일 합쳐서 누적을 합쳐서 했더니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들어온 돈에서 매일매일 지출이 바뀌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한 달에 300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10,000원을 썼어요. 내일은 15,000원을 써요. 그러면 빼고 남은 잔금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좀 방법을 바꿔보자 했더니 되게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쓰실 때는 네,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인이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저도 매일 쓰는 걸 이렇게 권하긴 하지만 그 이후가 됐을 때 익숙해졌을 땐 안 써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출이요. 크게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지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변동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형성 지출이 있는데 숫자는 왜 1, 3, 2로 돼 있냐면요. 적는 순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순서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지출은 뭐예요? 고정 지출. 네, 맞아요. 그냥 금액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고정적으로 나는 그게 예를 들면 통신비, 공과금, 그쵸? 관리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정 지출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고정 지출 같은 경우는 쓰실 때는요. 여기다가 다 쓰면 되게 헷갈리세요. 캐시플로우 화면에다가 현금 흐름표 똑같거든요. 이것도 T자로 돼서 여기는 수입을 적고 여기는 지출을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적으실 때 고정 지출 같은 경우는 적으실 때 따로 이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에다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매달 나가는 항목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을 때 한 달에 한 번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항목을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좋아요. 보험료, 네, 통신비, 관리비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용돈, 네, 좋습니다. 용돈,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효자 같잖아요. 네, 아 효자이시구나 원래. 네, 저는 제가 안 들여봐가지고 네. 학원비 좋아요. 학원비.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항목이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굳이 자주 안 바뀌는 모든 걸 다 고정 지출로 넣어버리세요. 굳이 자주 안 바뀌는 거, 항목이 자주 안 바뀌는 거. 근데 금액은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금액이 얼마인지만 체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 4인 가족 보험료 30만 원이다. 30만 원. 통신비는 바뀔 수 있는데 이번 달에 15만 원 썼다. 15만 원. 관리비가 15만 원 나갔다 가면 15만 원. 용돈은 뭐 50만 원 들였다 면 50만 원. 네, 학원비는 뭐 워낙 편차가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썼다 그러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토탈만 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디테일하신 분들이 이거를 매달 적고요. 디테일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대략 반올림해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분 거 한번 보니까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60, 여기까지가 110. 근데 210이네요. 210. 그죠? 맞나요? 네, 210만 원. 그럼 이분의 고정 지출이 210만 원을 합계만 여기다 적으세요. 210만 원. 굳이 내용을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보기 헷갈려요. 항목만 만들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변동 지출이 뭐냐라는 거예요. 변동 지출. 근데 이걸 먼저 쓰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쓸 건데 뭔지는 알고 넘어가죠. 변동 지출이 뭐예요? 내 의지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것들입니다. 네,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계속 금액이 변하는 내 의지에 따라. 예를 들어서 식비. 자, 교통비는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비. 네, 여기선 이렇게 잡으세요. 출퇴근이 일정하신 분들은 고정으로 넣으세요. 그쵸? 고정으로 넣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 이런 고정이 있잖아요. 이건 고정으로 넣으세요. 아예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 게 뭐예요?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택시를 탄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만 나중에 변동 지출에서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 크게 변하는 것들을 다 변동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나머지는 다 고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경조사비도 변동 지출에 포함이 되는데 이걸 이벤트 지출을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고정 지출 나왔고요. 변동 지출은 그래서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적지 않으면 되게 힘들었어요, 확인이.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적지 말자입니다. 빼놓으세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밀어놔요,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10이 고정 지출이에요. 위에 거 1번. 그 다음에 2번 자산 형성 지출은 뭐예요? 아까 재무제표 우리가 써봤을 때 자산 부채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캐시플로에서 돈이 나가는 건 맞아요. 적금, 돈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그 나간 돈이 어디로 가요?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풀어 쓴 거예요. 자산에 형성되는 지출이 뭐냐? 내가 자산에 쌓이는 돈이 뭐냐 이거예요. 캐시플로에서 나가는 건 맞지만, 그죠? 그래서 적금, 아까 뭐가 있었죠? 연금, 펀드, 보험은 아니에요. 보험은 고정지출인데 보험사에 보장성 보험 있고 연금 있잖아요. 저축성 있잖아요. 저축성이 여기입니다. 자산 형성 지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나는 적금을 한 달에 50만 원 넣고, 예를 들어서 청약도 넣어요. 청약도 한 달에 10만 원 넣고, 펀드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넣고, 네, 연금도 한 달에 10만 원 넣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 그럼 얼마예요 이게? 100이네요. 100. 100이면 괜찮아요? 네, 100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분의 자산 형성 지출 합은 얼마예요? 100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산 형성 지출 100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건 항목이 많지 않으니까 항목을 여기다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네, 이것마저도 귀찮으신 분들은 합계 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변동 지출 어떻게 적는지 볼게요. 변동 지출은 합산을 해서 적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적어야 돼요? 자, 이분은 지금 고정 지출이 얼마예요? 하나. 1번 고정 지출 21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3번의 자산 형성 지출이 얼마예요? 100만 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10만 원이에요, 현재. 그죠? 310만 원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를 버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월급이 자주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월급, 수입은 이 중에서 하나인데 그냥 고정수입 근로소득 한 줄에 끝나겠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번 적어보자고요. 얼마인지. 그래서 수입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500을 한번 적어보면, 그럼 이분이 310을 썼어요, 이미. 그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500에서 310을 빼면 190이 남네요. 너무 많이 버나요? 좀 줄일까요? 네, 좀 줄일게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벌어? 이럴 수 있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400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분이 얼마 남아요? 는 90만 원이 남네요. 이제 쓸 거 다 썼죠? 쓸 거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았어요? 9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변동 지출이 아직 안 썼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90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한 도입니다. 아직 쓰진 않았지만 얼마까지 써도 마이너스가 안 나요? 90. 네, 그러면 이제 변동 지출 한도를 90으로 책정하고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요것을 한번 써보실 건데요.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였어요. 수입 지출, 그래서 근로소득 1, 2로 나눠지고요. 1번이 뭐 배우자 소득, 2번이 내 소득,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350, 200만 원, 550을 버시는 분이었고요. 네, 지출이 250만 원,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한도 150, 그 다음에 자산 형성 지출 한도 150 해서 요게 이제 이분의 캐시플로였습니다. 실제. 네. 그래서 남의 거 사진 찍을 필요 없고요. 본인 걸 써보시죠. 근데 뭐 굳이 남의 거에 관심 가지세요. 이거 뭐 사례인데. 네, 본인 걸 써보시죠. 본인 거를. 네.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수익 카드 되게 많았던 이유가 우리가 수입을 뭐 일수로 버는 분들은 매일 적으셔야겠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적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쓰시고 이번 달에 이벤트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그럼 변동 수입에다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재무제표 같은 경우, 자산 상태표 같은 경우 쓰는 시점의 평가 금액을 적는 거라면 현금 흐름표잖아. 이건 기간에 대한 한정이니까 1일부터 말일. 그래서 둘 다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쓰면 거의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응. 카드를 쓰면 무이자 혜택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넘는 거는 2개월씩 보통 끊어서 네네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쓰는 거잖아요. 카드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내가 뭔가 필요한 걸 사는 거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 지출로 잡으시면 돼요. 그 한도 내에서. 지출 잡는데 예를 네. 들어서 이번 달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제가 두 번 나눴으면 이번 달에 50만 원, 다음에 5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100만 원을 이번 달로 그냥 다 아니죠. 지출을 그럴 때는 이번 달에 나간 돈이 50이니까 이번 달에 50으로 잡고 다음 달에 또 50으로 잡으시면 되죠. 네. 원래 정확히 쓰려면 이번 달에 50이 나갔잖아요. 50을 쓰고 50은 뭘로 남아있어요? 부채로 남아있으니까 부채로 잠깐 잡아놨다가 다음 달에 상환하는 쪽으로 해서 쓰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그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달에 50이면 이번 달에 변동지출에 50을 추가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어떤 법칙을 딱 이렇더라가 아니고요. 아, 이런 원리구나 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응용하셔서 쓰시는 게 나한테 맞는 거지 남이 쓰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주신 질문이 이제 관리비거든요. 관리비가 여름과 겨울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항목을 정해 놓으면 아, 이 항목에서 금액 차이가 있구나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실 거고요. 그럼 그 달에 맞게 지출을 조절하실 수가 있죠. 변동 지출이나 다른 지출을, 잉여 자금을. 네. 저희는 관리비는 애기 아빠가 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하는 걸 제 개인 그럼 개인 것만 쓰세요. 개인의 용돈이 들어오면 네, 개인 거에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서 쓰셔도 되고 뭉쳐서 쓰셔도 되고 가족 거 하나 내 거 하나 따로 쓰셔도 됩니다. 네,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파악하시기 쉬운 단위로 쪼개서 쓰시면 돼요. 캐시플로어 쓰는 분들, 그러니까 현금흐름표를 쓰는 분들 중에서요. 변동 수입의 월 이자 소득을 적는 분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원래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보통 잘 모르시거든요. 내가 한 달에 돈이 돈을 버는 소득이 얼마야? 이게 얼마인지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한번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이 세 가지 수입 중에 얘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에요. 자산 형성 지출은. 그죠? 그래서 급할 때는 얘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 됩니다. 그죠? 얘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야. 당장의 생활에. 나중에가 지장이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문제예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네, 우리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목적 자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하는데 얼마만 있으면 내가 모든 수입을 대처할 필요는 없어요. 수입 중에. 뭐예요? 1번과 3번 이 고정과 변동 지출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 해결이 된다면 일단 1차적 경제적 자유가 와요. 근데 그게 평생 된다? 그럼 적금할 필요 있나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형성 지출과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소득을 분류를 하실 때 근로소득은 내가 몸으로 때우는 소득이잖아요. 즉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생기는 거니까 몸빵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대신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나를 대신하는 소득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그게 보통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합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출가하신 분들은 또 지출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입이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한 명이 건사하기 위해서 월에 얼마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월에 150. 150이면 사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죠? 만약에 집이 있고 거주가 해결되고 150이 있으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럼 150이 되게 큰 돈인가요? 그냥 적정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네요. 그죠? 지금 200만 원 정도 해요. 최저시급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먹고 사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자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건데 그걸 미리 여기다 적으신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럼 그게 이제 얼마만큼 목표에 달성되는지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 소득을 적으신 게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내 경제적 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네, 케어할 수 있다면 은퇴인데요. 네. 태영 쌤은 와, 변동 지출이 많긴 하네요. 네, 네, 네.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아파트 어떤 거요?
아, 원리금 균등상환 여기 없어요? 뭘 줄여야 되지? 아, 근데 자동차 보험은 매월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달에만 나간 거니까. 네. 범칙금 이런 거 아끼시면 되겠네요.